안녕하세요. 널스케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간호정보조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호대학생 때 했던 기본 술기 중 한 가지인 입원 간호를 이제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환자한테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번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입원을 오시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을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사, 간호사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직접 환자를 보고 환자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를 처음 보는 간호사가 확인한 간호정보조사지로 환자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도 어려웠던 입원 동기가 신규 간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쉬워질 리는 없겠죠.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예정인 환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제 간호정보조사지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전부터 밥을 먹기 힘들어졌어요. 몸무게는 2달 사이에 10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 내과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왔어요. 소화기 내과를 왔더니 내시경을 했고 거기서 암일 수도 있다고 해서 추가 검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 가지고 있었고 저도 둘 다 있어서 주변 내과에서 약 먹고 있습니다. 약 가지고 왔어요. 다른 먹는 약은 없어요. 이러한 예시를 보고 제가 가지고 온 간호정보조사지를 하나둘씩 채워나가게 보겠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간호정보 수집 양식에서는 대상자의 기본 정보인 이름, 성별, 나이 뿐만 아니라 입원 일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항인 학업, 종교, 가족 구성원, 교육 정도, 결혼 여부, 가족 내 역할 등 기본 일반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분이 오면 여쭈어보고 그것에 대해 따라 적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고 입원 간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병실 안내부터 진행이 되지만 병실 안내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활력징후 측정과 신체 계측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건강정보에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예시 상황에서는 2달 사이에 10kg 정도가 빠졌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 1개월간 또는 최근 2개월간 체중 변화에 10kg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특히나 항암병동에서는 키와 체중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항암 용량이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BSA가 계산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용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암병동에서는 입원 오실 때 키와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주호소와 진단명 같은 경우에는 진단명은 이제 교수들이 내려준 진단명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예시에 따른 주호소에서는 이제 밥을 먹기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주호소이기 때문에 poor oral intak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발생 시기 및 경과, 즉 입원 동기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준 사람으로 발병 시기 및 경과, 즉 입원 동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시 이 환자분은 밥 먹기 힘들어져가지고 몸무게가 빠져서 근처의 내과에 갔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 근처의 내과를 간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처 내과 가서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 그래서 큰 병원을 권유받아서 소화기 내과로 온 거죠.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우리 병원에 와서 내시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암일 수도 있다고 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했고 그 추가 검사를 위해서 이제 저희 병동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환 3개월 전부터 식사량 감소 및 바디웨이트 감소로 로컬 방문했으나 큰 병원 권유 받고 본원 GE OPD 팔로업 후 내시경 시행함. 내시경상 루라우 콜론 캔서로 캔서 워커 위에 입원. 이렇게 환자분이 이야기하고 저희가 질문에서 받아낸 답변으로 4문장,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이제 입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바디웨이트, BW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무게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국소마취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1차 병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병원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이 2차, 3차 이런 큰 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본원 GE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원의 GE 소화기 내과 OPD 외래를 팔로업을 했다. 그러고 나서 GCFS를 시행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GCFS는 가스트로 콜론 파이버라고 해가지고 위대장 내시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GCFS상 루라우 콜론 캔서로 캔서 워커 위에 입원 이렇게 적은 것은 이제 내시경상으로 캔서로 이제 의심이 되지만 이제 그 종류에 따라 캔서들이 있겠죠. 가스트릭 캔서일 수도 있고 그냥 콜론 캔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추가 검사를 위해 저희 병원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제 캔서 워크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캔서 워크업 위에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적어놨는데 이래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 동기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글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뉘어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환자분의 증상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시행한 과정도 같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즉, 증상과 그로 인한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적어주면 좋아요. 진료만 봤으면 진료를 보았다. 이것만 적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내시경을 했던지 피검사를 했던지 라면은 그것을 시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병동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항암을 하러 왔으면은 케모 위에 2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골수 검사나 아니면 그냥 뭐 바이옵시 같은 캔서 워크업을 위해서 입원했으면 캔서 워크업 위에 ADM 또는 수술 위에 입원했으면 무엇을 위한 수술 위에 AD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원 동기 적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밑에서 적혀있는 입원 경우와 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ER에서 오셨으면 ER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ER이 아닌 모든 것은 저희는 이제 OPD에서 왔다라고 해서 OPD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동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걸어오시는 분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스트레처카를 타고 오시는 분들 등등이 있는데 그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는 형태에 따라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거력은 지금 외에도 이제 부진단으로 전부 다 받고 있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질환들의 증상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화면에 띄우는 것처럼 당뇨병, 고혈압, 간염, 심장질환, 결핵, 암, 기타 병력 등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두시면 되고 당뇨를 가지고 있으시면 저희는 이제 PST를 해야겠죠.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약은 무엇을 먹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니들링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이렇게 저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확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최근 예방접종, 알레르기, 입원 경험, 수술 경험 등에서 적어주시고요. 가족 병력으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력을 조사하면서 복용했던 약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약을 다 가지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항암을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많이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입원했던 약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면은 웬만해서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오거나 처방전만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드시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골수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항응고제, 아스피린 같은 것은 홀드를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CT를 찍어야 하는데 조영제를 사용한다. 메트포민 제제는 이제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홀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 중에서는 IV도 있지만 피부로 들어가는 경구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병동에서는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약을 내일이면 다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온 약이 3캡이 남았다. 그러면은 중간에 뭐 때문에 안 드셨는지, 왜 안 드셨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주치의한테 확인을 해야지 남은 약에 대해서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과거력과 이제 복용 약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분들의 신체 상황과 정서 상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의식 및 심리전 상태도 많이 중요한데요. 진압력인 시간, 장소,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지, 이식 수준이 알라트한지 아니면 드라우지한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소통이 잘 되는지, 정서 상태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지 등에서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진압력이나 의식 수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낙상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양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잘 드셨는지 대해서 보고, 건강 증진에 있는 수면, 자가 검진, 음주, 흡연에서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답하면서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체계별 문진, 즉 신체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신 증상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통증 부분은 저희 암 환자들 분들에게는 아주 흔해요. 그래서 마약성 통증 진통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는 거 있고, 많이 걷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쇠약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땐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피부계통, 머리, 눈, 귀, 코 요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은 이제 쭉 보면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러한 증상이 있겠다 싶으면 여쭤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직접 보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머리에 많이 어지러운 듯 보인다거나 눈물이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콧물이 있다거나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되고, 안경이나 틀니 아니면은 보청기 이런 거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뒤이어 이야기하자면 입과 목 부분에 있어도 뭐 목이 너무 아픈 건지 출혈이 있는 건지 잘 봐주시면 되는 거 있고,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에 한해서 아프신 데 있는지 분비물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시면 되시고,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내과에선 주로 보시겠죠. 숨차거나 아니면 기침이 많거나 아니면 호흡할 때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숨차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세츄레이션을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서 그에 대한 처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심혈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부종이나 손발 차가움 같이 있으면은 이러한 데에서 또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 노티를 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장관계 같은 경우에는 가슴 쓰림이나 울렁거림 아니면 오심 구토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항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계 쪽에서 가장 많은 이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되고요. 통증이나 오심구토, 설사, 변비 이런 등이 있으면은 약제를 투과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전환요법이나 이완요법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뇨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이제 핍뇨나 빈뇨도 나타나고 배뇨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폴리를 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GU를 컨설트를 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잘 봐주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생식기계도 있고 근골격계나 신경계 부분도 다 똑같아요. 이러한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물어봐주고 그에 대한 것을 약을 원하시면 약을 원하신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노티를 해서 약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로 검사를 또 진행을 하겠다 하면은 그때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간호정보 조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을 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렸는데 이번 동기에서 말씀드린 증상 및 그에 대한 과정, 그리고 과정 속에서 진료 본 것과 검사한 것, 그리고 입원해서 할 것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번 동기 적는 것에는 정말 잘 넘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스케어였습니다.